21대 국회 임기 만료를 열흘 앞두고 최상병 특검법 처리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이 고셉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거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야권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국회에 연결합니다. 손효정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최상병 특검법 처리 여부 내일이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이죠. 네, 내일 국무회의에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제2요구권이 상정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도 선수사 후 특검 기조에 따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맞다며 특검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모든 지원을 다 하겠다면서도 여야 합의 없는 일방 처리, 민주당 단독 특검 추천권 등 특검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순직해병 특검법에 찬성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젊은 군인의 비극적인 죽음을 정쟁에 이용하기보다는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에 어제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참석한 고위 당정협의에서도 이 문제가 다뤄졌는데 진행 중인 수사를 먼저 지켜봐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당은 야당이 거부권 행사 이후 재의결을 추진할 것에 대비해 이탈표 단속에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재의결 때 찬성표를 던질 거라 공언한 의원들을 대상으로 특검 처리 과정과 독소 조항을 위주로 반대를 설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특검법 처리를 추진해온 야당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은 최상병 특검 거부는 총선 민심 거부 선언이자 진실 규명을 거부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다른 야당과 공조의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정의당 등 7개 야당 지도부는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최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도 최상병 특검이야말로 이번 총선에 담긴 국민의 뜻이라며 윤 대통령이 특검 수용으로 변화 의지를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고 이를 출발점으로 국정기조를 전면 전환하기 바랍니다. 민심을 거역한 권력 남용은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 7개 야당은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이번 주말 시민단체와 함께 장외 집회도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특검법 재의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재의결 기준은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표로 더 까다롭습니다. 개별적으로 여당 의원을 접촉해 찬성을 찍도록 설득할 계획이지만 21대 내 특검법을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다음 국회에서 재발의에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22대 국회 개원 문제에도 관심인데요. 여야 원구성 협상 내용 전해주시죠. 네, 국민의힘 추경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 회동을 갖고 22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타 상임위 법안을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장과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운영위원장 자리를 가져오기 위한 신경전이 치열한데요. 민주당은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은 반드시 사수하고 의석수에 따라 18개 상임위원장 가운데 11개를 확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인 박성준 의원은 KBS 라디오에 나와 윤석열 정부의 독주를 막기 위해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 독주, 특히 이 거부권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견제해야 된다는 것이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이고 견제 역할로서는 확실하게 가져야 된다는 것이 또 총선 민의에 그대로 반영된 거라고 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상임위 독식이라며 과거 국회에서 민주당이 소수당이었을 때 배려받았던 경험을 기억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성일종 사무총장은 YTN 라디오에서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배분했던 과거 관리를 언급하며 민주당을 압박했습니다. 법사위는 당연히 좀 적은 제2당인 저희 당이 가져와야 되고요. 운영위 같은 경우는 그건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운영위는요.
집권당에서 늘 가져갔던 것을 민주당이 더 잘 알고 있잖아요. 예. 주요 상임위원장 배부들 놓고 여야 입장이 좀처럼 좁혀지긴 어려워 22대 국회도 과거 국회처럼 지각 개원할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민의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오늘 상임 고문단을 만난다고요? 네, 황우여 비대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가 상임 고문단을 만나 오찬 회동을 했습니다. 황 위원장은 누구보다 당과 나라를 걱정하는 어른들이기에 많은 가르침을 달라고 요청했고, 상임 고문단 회장인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이번 총선 참패를 대변혁으로 발상의 전환을 하지 않으면 영속하기 힘들다는 경고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총선 참패 수습과 전당대회 준비 등 당이 직면한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특히 현행 당원 투표 100%인 당대표 선출 방식을 유지하느냐가 화두인데, 논의의 키를 쥐고 있는 황 비대위원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비대위 체제에서 룰 개정 문제를 들여다보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다만 당원 100% 투표인 지금의 규정을 어떻게 개정할지에 대해선 여러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열어두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 연임 논의 대세로 굳어지고 있죠. 네,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를 석 달 앞두고 이재명 대표의 연임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인 이 대표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어제 대전에서 열린 당원과의 만남에서 이 대표의 연임론이 거듭 거론됐지만 이 대표는 웃으며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친명계 내부에서도 차기 당권 행보에 불리하고 대표에게 부담이 클 거란 반대론과 당을 통솔할 리더십은 이 대표밖에 없다는 찬성론이 분분합니다.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예상 밖의 우원식 의원이 선출되며 이 대표의 당내 장악력에 균열이 생긴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지만, 박지원 당선인은 오늘 CBS 라디오에서 우 의원도 명심이라며 경선 이후 오히려 이 대표 연임에 탄탄대로가 깔렸다고 평가했습니다. 당원들과 당내 여론이 이 대표 연임 지지로 쏠리는 가운데 이 대표가 전당대회 일정을 고려해 7월 초쯤 결단을 내릴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